오피스타일의 술 품격을 다루는 채널 주품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프랑스 꼬냑입니다. 지금 저는 꼬냑의 포도밭에 나와 있고요. 오늘 이 포도를 가지고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와 함께 꼬냑 그리고 포도를 한번 경험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술 종류 이전에 프랑스의 한 지역입니다. 꼬냑 지방은 와인으로 유명한 보르도에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곳의 포도밭은 10만 헥타르 정도입니다. (1860년대) 프랑스의 한 지질학자가 토양 샘플을 채취해 이 토양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를 테스트한 결과 석회질 토양일수록 좋은 브랜디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토질에 따라 6개 지역으로 나누고 1935년부터 원산지 통제 명칭 AOC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인구 2만 5천명 정도가 살고 있는 그림 같은 도시의 별명을 지닌 꼬냑 지역은 200여 개의 크고 작은 꼬냑 브랜드가 밀집되어 있고 꼬냑 중심부 주변은 모두 포도밭과 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꼬냑의 정의를 샤랑트라고 하는데 프랑스 샤랑트강을 중심으로 꼬냑 지역은 1909년에 꼬냑이 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꼬냑법을 개정하고 원산지를 명칭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규제하도록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꼬냑법은 포도를 생산하는 지리상의 경계, 꼬냑의 종류 및 제조 과정, 증류 방법까지 규제하고 있습니다. 꼬냑의 정식 명칭은 오드비 드 뱅드 꼬냑입니다. 원래 꼬냑 지방의 와인은 보르도 산에 비해 신맛이 나는 등 와인으로 상품 가치가 없어 하구품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러나 1630년경 어떤 네덜란드 사람에 의해 증류되어 세계 제1의 품질인 브랜디가 나왔다는 흥미있는 역사가 있는데요. 당시 와인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오크통 기준으로 바뀌자 꼬냑 지방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와인을 증류하기 시작했고 이 덕분에 용량은 6분의 1로 줄어 보관이 용이해졌습니다. 오랜 항해 기간 동안에도 변질되지 않아 네덜란드와 영국 상인에게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과일의 즙을 발효하여 증류하는 것을 브랜디라고 하는데 브랜디 와인을 줄임말입니다. 이 브랜디는 프랑스 어디서나 만들 수 있지만 꼬냑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랜디만이 꼬냑이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꼬냑은 프랑스의 샤랑트 마르팀의 법적으로 제한된 구역 내에서 나온 포도를 증류해서 만든 브랜디입니다. 샤랑트 강변의 옛 도시인 꼬냑은 세계적으로 명성을 낳고 있는 브랜디 생산 지역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프랑스의 브랜디는 주로 꼬냑 지방이 명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아르마냑 지방의 브랜디도 품질이 우수합니다. 이 외에도 노르망디 지방에서 사과를 이용해서 만든 칼바도스가 유명하며 스위스와 독일에선 버치주로 증류한 키르시바서도 생산됩니다. 그 중에서 꼬냑이 그 어떤 브랜디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수백 년간 전해온 방식, 이상적인 토양, 기후인 때르와 속에서 제조되는 특별한 포도 품종, 그들의 역사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꼬냑 지역 주변에는 6개의 포도원이 있으며 이 지역의 모든 꼬냑에 대한 아펠라시옹 꽁트랄레에 있지만 그랑 샹파뉴 최상급 지역과 품질이 다른 것으로 간주됩니다. 샴페인을 생산한 지역과 연관성이 없으며 최고의 꼬냑은 일반적으로 그랑 샹파뉴, 뿌티드 샹파뉴 지역의 포도를 사용해서 만들지만 모든 꼬냑은 다른 지역의 포도와 각기 다른 빈티지로 생산된 오드비를 다양하게 혼합하여 생산됩니다. 제가 포도를 한번 따서 먹어볼게요. 이거 꼬냑의 유니블랑 포도거든요. 먹어도 되겠지? 일단 향은 그냥 포도향. 맛은 좀 신맛이 있고 그 다음에 산미가 좀 있는 편이에요. 당분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괜찮네요.
이걸로 꼬냑을 만든대요. 유니블랑 포도 품종입니다. 꼬냑의 베이스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1년에 한 번 유니블랑 포도를 수확합니다. 수확된 포도는 즉시 압착하여 주스를 얻어내며 발효를 하기 위해 통에 담기고 설탕 첨가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풍부하고 복잡한 맛을 꼬냑에 담기 위해 와인의 찌꺼기를 유지한 채 제조됩니다. 이것은 2주간의 발효 과정을 거쳐 약 9%의 알코올을 포함한 와인으로 생산됩니다. 이렇게 매우 엄격한 과정으로 발효된 와인은 11월부터 3월 말 사이에 증류 작업이 이뤄집니다. 이 외의 기간에는 법적으로 와인을 증류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통 방법으로 아람빅이라는 단식 증류에서 2번 증류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증류를 마친 결과물을 오드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거친 오드비의 꼬냑 브랜드를 보장하는 것은 셀러마스터의 기술입니다. The best cognac in the world and the more aromatic cognac in the world, without doubt. And it is scientifically proved. That's very important. 꼬냑의 다양한 등급은 모든 브랜드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VS, VSOP, XO로 분류합니다. 꼬냑이 오크통에서 숙성되는 시간에 제어되며 각 등급을 나뉘는데 법적으로 최소 숙성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오드비를 배럴에서 더 오래 숙성할수록 그 맛은 부드러워집니다. 증류 직후의 스프릿은 무색이나 꼬냑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꼬냑 지방 사무국의 규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의 숙성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꼬냑 상표의 별 3개는 2년 반 이상, VSOP는 4년 반 이상, XO는 6년 이상 숙성된 꼬냑이란 뜻입니다. 숙성 단계의 오크통 배치 및 구조는 오드비의 맛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수한 오드비는 오래된 참나무로 만든 프렌치 오크통에 숙성되며 수년에 걸쳐 오드비의 알코올 농도와 양이 손실된다고 합니다. 이때 건조한 셀러에서 에이징 오드비는 손실량이 많고 습도가 유지된 셀러에서 에이징 오드비의 증발비는 낮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손실이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오래전부터 오드비는 블렌딩을 통해 비로소 꼬냑으로 다시 탄생되며 셀러마스터는 다양한 오드비를 완벽하게 결합하는 작업을 합니다. 최고의 꼬냑을 위해 결합된 오드비는 또다시 오크통에서 12개월 정도 보관된다고 합니다. 이때 2년 반 미만의 꼬냑은 법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고 하니 그 전통과 꼬냑의 결과물이 얼마나 대단한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보관된 꼬냑은 필터링을 통해 병입되며 병입된 이후에는 더 이상 숙성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꼬냑의 훌륭한 유산과 제조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술의 공급으로 인해 꼬냑의 인기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주품격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이 향기로운 꼬냑 한 잔과 프랑스의 전통을 느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 어떤 술의 종류로 꼬냑을 대체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자, 프랑스 꼬냑에서 라이프 스타일의 술 품격을 다룬 채널 주품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Jumpuncho Koto. Yeah, thank you.